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가격 상승이 주춤했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2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22% 올리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우려를 덜었지만 보유세 부담 완화 혜택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3년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 2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철도 유휴 부지에 최고 38층 높이 빌딩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세금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그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똘똘한 한 채가 어디인지 먼저 알아서 남들보다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똘똘한 한 채가 어딘지,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한 그 역풍을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전문가와 그 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어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 금요일 또 한 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제 종부세가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이제 다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죠. 똘똘한 한 채가 어딜까?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것 같습니다. 서울의 중심지겠죠. 강남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쪽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일 겁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모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어디가 더 똘똘한 한 채가 될지, 내 자금 사정에 맞는 가장 똘똘한 한 채는 어딜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드리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맞는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찾아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 1, 2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준 분야가 바로 이 세금과 관련된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이 공시가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내가 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 아닐까? 얼른 똘똘한 한 채로 좀 갈아태야 하겠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텐데요. 언제나 성급한 행동은 실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신중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고요. 네.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하나 보고 있는데, 네. 망원동 쪽을 보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지금 보신 지역은 망원동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좀 투자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혹시 무주택 상황이신 거세요?
네네. 네, 무주택 상황에서 이 1억의 자금을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투자 방안 망원동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네.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유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한강변으로 그것도 지금 현재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합정동이나 망원동 일대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한강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네. 여쭤볼게요.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을 한 번도 취득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매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매도를 하셨고요. 지금 네네네. 그러면 현재 주거 상태는 뭐 전세나 월세, 임차 쪽으로 계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들이 너무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네. 예, 그래서 후회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좀 뭐 여기다가 뭐 전화를 주셨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셨으면 좀 더 빨리 취득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상승분을 조금 더 누릴 수 있었겠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주택자는 내가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남들보다 잃지는 않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내가 또 이렇게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실제 살 주택을 구했든 그게 이제 남들만큼은 올라줘야 되잖아요. 네. 더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그만큼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찾는 게 또 소액의 자금으로 가지고 찾기는 또 쉽지가 않은 게 지금 현재 자금의 상황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꼭 집어서 오늘 망원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합정동과 망원동이 이제 우리 보시면 서울에 여기 한강이 흐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강변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뭐 방송을 보셨든 아니면 본인께서 공부를 하셨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들이 비싼 곳은 한강변에 포진을 해 있죠. 네. 예, 한강 프리미엄이죠. 자, 그런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뭐 강남에는 다 아파트로 한강변이 뭐 둘러싸여 있는 상태고 강북을 보면 네. 비어 있는 곳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합정동, 망원동 일대랑 그리고 보면 뭐 자양동 일대,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남 뉴타운 이런데 지금 네.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자양동도 지금 현재 자양 2동을 제외한 자양 3동,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속 통합 계획을 또 추진을 했었어요. 그 전에도 네. 물론 가격이 좀 높았지만 뭐 신속 통합 계획에 이제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더 높아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액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자, 그럼 남았는 게 이제 망원 합정 일대가 남았는데요. 여기에 네.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물건을 직접 한번 알아보셨어요? 네네. 좀 다녀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건축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인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격이 좀 벌써 반영이 됐고요. 예. 그래서 뭐 합정동 일대하고 아니면 망원 이동 쪽에 네네. 그 허가 제한 구역 외의 거는 좀 가격이 싸서 예. 그쪽이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망운동에 하나 있어요. 네네. 이제 망운동에 요 일대가 지금 제가 구역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네. 요 구역이 일단 이번에 근본에 신속통합기획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이 되신다면 이쪽에다 네.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한번 신청을 했던 것이고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투자가 힘들다 이 네. 말입니다. 저를 조금만 더 일찍 하셨으면 여기다가 투자를 하셨을 텐데 제가 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네. 인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망은 네. 2동이 있고 여기가 망은 1동이죠. 그리고 네. 아래쪽이 합정역 있는 인근이 합정동입니다. 네. 투자 가치로 보면 전반적인 입지 상황으로 보면요. 합정동이 제일 네. 좋아요. 아,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합정동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합정동은 바로 2호선이 지나가는 합정역이라는 자체가 있죠. 네. 2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강변이다 보니까 요 일대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세 사익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일대가 뭐 망원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장기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 중반쯤에 여기가 이제 유도 정비 구역으로 한번 지정이 됐었거든요. 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전에 전 시장을 할 때 이때 지정이 됐던 곳이었다가 다시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될 때쯤 해서 구역 지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쪽에 신축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도가 좀 맞지를 않겠죠.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노후도가 최소한 67%는 돼야 됩니다. 전체 건축물 네. 수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그렇게 노후도를 만족을 하려면 충족을 시키려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망원동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망원동도. 그리고 망원 이동을 말씀하셨잖아요. 망원 이동이 아무래도 여유 자금을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제일 좋으실 거예요. 네. 예, 좋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전체적인 재개발로 가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소규모 재건축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적당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네네. 지금 망원 이동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건축 행위를 네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허물고 다시 재개발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일단 밀집해 있는 단독주택으로 아니면 다세대로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지들을 골라가지고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네. 지금 1억의 자금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강변이 제일 좋다는 걸 알고 항상 입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한강변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네. 저한테 일단 전화를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선생님 상황에 맞는 선생님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향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 우리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네. 항상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오기 마련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내가 투자해놓은 물건들이 최소한 물가 상승만큼은 올라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무조건 어디다 투자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네. 선생님께서는 한강변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한강변보다 지금 상황에서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네. 네. 예. 그러면 꼭 굳이 한강변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네. 딱 선생님의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지금 서울이 재개발 구역 신축들의 수요가 워낙 많은 데다가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예, 거기다가 이제 기존에 대지는 공급할 데가 없고 주택을 지을 데는 없고 아파트를 지을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시에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큰 시세 상승을 볼 것이다. 차익을 생길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다들 재개발하려고 추진하고 동의서를 걷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 예.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요. 옥석을 가리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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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속통합기획에 추진하고 102곳이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자치구청에서 자치적으로 구에서 추천을 59곳을 했어요. 네. 네. 구청에서 59곳을 했다 이 말은 아까 망원일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개발에 관한 요건들이 어느 정도 만족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행이 되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21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했어요. 네. 예. 그러면 여기는 이미 이제 구역이 지정될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있을 것이고 네. 또한 여기는 재개발이 진행되니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59개 중에서 21곳을 뺀 38군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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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은 못 됐지만 자치구에서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했던 곳이라서 여기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네. 허가구역이고 또 건축행위 제한으로 묶여 있습니다. 행위를 네네. 못해요. 그러면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 있다는 말은 더 이상 신축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노후도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이미
서울의 좋은 입지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 중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당장 들어가야 되겠죠. 음.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중랑구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중랑구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네. 제가 딱 집어서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요 근처를 한번 보세요. 네. 중랑구에 보면 우리 망우역이 있어요. 네네. 네, 망우역이 있고 또 상봉역이 있습니다. 7호선이 지나가는. 네, 상봉면. 예, 요 가운데 여기 보시면 우리 예전에 여기 중랑구에 촉진지구로 뉴타운역이 설정이 한번 됐었는데 그게 어그러지면서 몇 군데만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상봉 터미널이 아마 상봉 9구역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해서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진행되는 곳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요 일대에 보시면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에 공모를 했어요. 네. 공모를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네. 탈락을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있어요. 네.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건축행위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상에는 투자를 못 해요. 네네네. 근데 실제 거주를 2년 하려면 거주. 실제 거주를 하려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18제곱 토지 면적이 18제곱 이하가 되면 투자도 가능해요. 네.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아. 왜 그런 물건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네네. 신속통합계획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 중에서 하나 더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아무래도 신축이 네. 매매가는 구축보다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전세가가 받쳐준단 말이다. 임대가가. 그러니까 갭이 적어요. 네네. 갭이 적어서 신축을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신축이 이제 지분 쪼개기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준공이 나게 되면 입주권이 안 나와요. 현금 청산 대상이 네. 돼요. 자, 그런데 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던 요 지역들은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냐면 2022년 올해 1월 28일입니다. 아, 예. 예. 요 전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네. 신축이라도 요 전에 준공이 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입주권이 있다. 입주권. 예, 예. 입주권이 나온다. 요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 요런 물건을. 18제곱미터 이하라는 건 전용 면적을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대지, 토지, 대지 지분. 아, 토지. 예,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 18제곱미터요. 예, 토지가 18제곱 이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하. 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방송이 끝나면 네. 여기 상봉동에 망우동이에요. 망우동인데 상봉역 인근에 여기에 추진을 네. 했던 곳이 어딘지 찾아보시고 네네. 그 지역의 신축인데 권리 산정 기준일에 해당이 안 되는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준공이 난 그런 물건을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대지 면적이 18제곱 이하인 거 투룸으로 요거를 찾아보시면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1억이 안 되는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 예. 찾는데 너무 알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너무 힘들다. 다시 네.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요 정도로 맞추면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네네네. 해결되신 것 같고요. 아, 네네. 소액으로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나 해놓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꼭 한강변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조언을 드렸거든요. 노후도를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는지 따져봤을 때 최근에는 이 신속통합기획 탈락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함께 나눠볼까요? 예, 저기 신림동에 국제산장 아파트를 5년 전에 사가지고 거주하고 있고요. 네, 또 신한 아파트 신림동에 네. 그거를 지금 세를 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잘 해야 되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신한 아파트는 언제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똑같이 5년 전에 샀어요. 네, 그러면 그냥 지금 2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네, 2주택이요. 알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 2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는 국제 산장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 더 네, 네. 신한 아파트는 좀 임대를 놓으셨고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좀 가져가면 조금 더 내 자산 불릴 수 있을지 한번 소장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잘 안 들리네요. 잘 안 들려서요? 네, 네, 우리 어머니 예, 국제산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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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산장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고요. 예, 5년 됐다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2017년?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2017년에 취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기 신림역 쪽이죠. 그 신한 아파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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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아파트에 지금 이제 전세를 주고 임대를 놓고 계신다 그랬는데요. 예. 이것도 뭐 한 2017년도쯤에 매수를 예, 하셨어요? 똑같이 샀어요. 아, 근데 어디를 먼저 사신 거예요? 똑같은 기간에 뭐 며칠 상관으로. 아, 며칠 상관으로요?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두 채를 하셨던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세요? 예, 아니 뭐 저 산장 아파트를 거주하려고 샀는데 네. 돈이 조금 여유가 있길래. 아, 돈이 여유가 있어서 예, 예. 그래요. 잘 사셨습니다. 일단은 예. 뭐 잘 하셨는데요. 우리 신한 아파트가 이제 향후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세대 수가 얼마 안 돼요, 그죠? 예. 뭐 한 200세대 안 되죠. 되게 작습니다.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예. 아파트는 되게 오래됐어요. 78년식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연한은 무지하게 지나버렸죠.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가요? 글쎄요, 아직 얘기는 못 들었는데 거기가 옆에 또 빌라가 큰 단지가 옆에 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오래된 게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요. 같이 되면 참 좋습니다. 같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예. 예, 세대 수도 많아지고 신한 아파트 자체가 대지 지분이 이게 세대 수 적은 데다가 이게 평수가 작은 평수들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얼마 안 돼요. 예. 우리 재건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지분이 제일 중요해요. 지분. 예. 용적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 땅을 지금 한 세대를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지분이거든요. 예. 근데 서울시에 이게 제가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돼가지고 재미없을 수도 있겠는데 조금만 들어보세요. 서울시에서 이제 용적률 250%를 주잖아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예. 그러면 이제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채당 얼마의 대지 지분을 깔고 있냐면 한 12.5평에서 13평 정도 이렇게 한 채당 깔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신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당 대지 지분이 12.5에서 13평 정도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예. 되게 작아요. 예. 뭐 10평 정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던 것 같은데. 예, 최소한 뭐 한 12평에서 13평 정도는 돼야지 1대1로도 재건축이 가능한데 아니면 이제 새로 지어봤자 작은 평수밖에 못 짓겠죠. 예. 그러면 아파트 요즘 인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 한 최소한 30평 아니면 25평은 돼야지 인기가 있는데 이제 그 인기가 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 그러면 옆에 있는 빌라 대지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빌라하고 합쳐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진입로 확보도 좀 해야 되고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는 좋아요. 신림역 바로 뭐 앞에 있고 또 여기 우리 신림선이 지나가잖아요. 예, 서원역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여기 생기고 그래서 위치는 좋은데 다만 이제 개별 상품성이 조금 떨어진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하려 그래도 양도 차익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이 양도를 해도 중과가 걸려버리잖아요. 중과가 걸리기 때문에 이 매도를 해도 내한테 이제 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중과 문제만 없으면 바로 그냥 다른 곳으로 좀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처분을 하고 근데 이 중과 때문에 이게 처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을 내세운 게 있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예. 예, 유예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과가 아니고 일반 과세로 온단 말이에요. 자, 일반 과세로 오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신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한 얼마 정도에 취득을 하셨어요? 2억 4천 정도요. 2억 4천. 지금 매도를 하면 한 5억, 6억
5억 정도 나옵니까? 6억 나옵니까? 5억 5천인가? 5억 5천 나와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매도를 하시게 되면 한 3억의 양도 차익이 난단 말이에요. 예. 네, 3억의 양도 차익이 나면 일반 가세로 하면 3억이니까 뭐 한 40% 정도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러면 3, 6, 18, 한 1억 8천 정도는 손에 남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중과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20%가 더 붙어버리기 때문에 예. 60%의 양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매도를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네. 나중에 유예를 할 때 요때 한번 40% 정도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나라에다가 세금 낸다 생각하시고 예. 매도를 하시고요. 예. 여기 말고 조금 더 진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 그런 데다 투자를 한번 해놓으시자고요. 예. 예, 일단은 지금은 그냥 보유하세요. 예. 근데요. 예. 거주했다가 파는 거랑 그냥 세 놨다 파는 거랑 그 양도세는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서는 똑같아요. 아, 예, 그래요? 다를 게 없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조금 매도하고 다른 투자성이 좀 높은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좀 앞으로 향후 전망 지켜보시면서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문자로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99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용인 양지 동문 굿모닝 힐 프레스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매도한 후에 신도림동에 오피스텔로 이주를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주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파트 이름이 정말 기네요. 용인의 양지 동문 굿모닝 힐 프레스티지. 과연 이걸 매도하고 옮겨갈 만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분석해 주실까요? 예, 문자라도 잘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좀 더 좋은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죠. 지금 보니까 뭐 거주는 서울 쪽에서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분양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양지 쪽에 보면 지금 이제 주상복합 짓는 게 있어요. 한참 짓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영동고속도로라 그러죠. 타고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일대에 이제 분양권을 취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동문 굿모닝 뭐 이름이 길어요. 프레스티지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일단 거주를 서울에서 하신다. 그런데 취득을 일단 그것도 용인의 핵심 지역이면 잘 모르겠는데 양지 쪽에다가 취득을 하셨다. 이 양지를 물론 가보고 이렇게 취득을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양지 쪽을 이렇게 가보면 과연 여기가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전국적으로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연 여기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일 때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라면 그냥 수도권 인근에다가 좀 더 가까운 서울 가까운 강남 가까운 인근에다가 취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신진아님이 이렇게 지금 취득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여기는 정말 잘못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마음이 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가급적이면 처분을 하십시오. 처분을 하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주택시장의 상황이 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출렁출렁 할 거란 말이에요. 출렁출렁 하는데 과연 핵심 입지도 않은 곳에 신축 아파트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겁니다. 반대표를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처분을 하겠습니다. 처분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상황이 이제 실제 거주를 하신다고 그 신도림 쪽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우리 신도림이 있죠. 신도림 쪽에 오피스텔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피스텔. 만약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가 서울에 오피스텔을 들어온다 그러시면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수도권의 핵심지가 아닌 곳에 많이 떨어진 외곽지에다가 주택을 취득을 하시고 그게 향후에 오를지 안 오를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둘 간에 어떤 게 더 취득을 하는 게 나을까라고 따진다면 차라리 오피스텔에다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오피스텔이 잘 안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핵심 입지에 있는 업무 시설들이 충만한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시고 거주를 하신다면 아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양지에 있는 아파트, 특히 아파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주상복합은 매도를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고 차라리 신도림에 있는 오피스텔로 취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꼭 오피스텔을 볼 때 본인이 보셨던 한 군데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 추천을 드린다면요. 지금 현재 우리 보시면 자, 신도림 쪽은 선택을 잘 하셨어요. 이 신도림 쪽에도 보면 이제 주택들도 많고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단지에 근무하는 직주 근접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신도림 쪽도. 자, 그런데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도림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시게 되면 이것만 보고 들어가시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일대에 지금 1호선만 지나가고 있죠.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시흥 IC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로 들어가는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24년이 될지 아니면 한 해 더 걸려서 2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철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25년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봤자 지금으로부터 3년 뒤면 준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산 디지털 단지 있고 또 구로 쪽이 있고요. 구로 쪽이 있죠. 구로 쪽이 있는데 여기에 직주 근접의 수요들이 보통 보면 이 독산 지역, 금천구, 독산 지역 이쪽에 보시면 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금천구청이 있고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신안산선이 지나가는데요. 홈플러스 바로 앞쪽에 여기에 신독산역이라고 해서 신독산역, 신안산선에 여기 정차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 일대는 가격 상승을 하겠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개통이 되어버리면 그쪽이 여기가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구나. 여의도로 들어가기도 좋고 영등포로 들어가기도 좋구나. 그러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뿐만이 아니고 이쪽 일대는 영등포나 여의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들어오겠죠. 들어온다 보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안산선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 보시면 오피스텔이 현재 아마 분양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아니면 분양을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일대는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일대는 지역적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투자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가 안 되면 실거주로 들어오시는 것도 좋죠. 실거주로 들어오시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과 그리고 양지에 있는 주상복합을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을 합해가지고 대출을 좀 받든지 하셔가지고 오피스텔로 실거주를 하십시오. 실거주를 하시고 남는 자금이 다만 얼마라도 남는다. 한 1억 안 되게라도 남는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드렸던 그 중랑구 쪽으로 한번 그냥 투자만 해두세요. 투자만 해두시면 향후에 한 10년 정도 지났다. 아니 5년만 지났다고 할게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핵심 입지에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있는 이 실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를 해놓은 이 물건의 가격도 최소한 인플레이션율 이상은 상승을 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투자 수익성을 가져가서 조금 더 두 채로서 더 반짝반짝 빛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더 상세 지역을 알고 싶다 아니면 더 궁금하다 하시면 문자로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전화를 한번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시청자께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핵심 지역이 아닌 곳의 주상복합보다는 서울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 낫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보셨던 아파트, 오피스텔 외에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처에 신안산선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함께 좀 분석해 보시고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7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유 자금을 4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합정동 일대 투자를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과 약간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유 자금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문자 잘 주셨습니다. 전화를 하셨으면 훨씬 더 제가 시청자님 상황에 맞춰서 설명드리기가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어쨌든 문자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렸던 분하고 같이 그분께서도 이제 망원동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합정동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합정동 망원일대 다 좋아요. 왜냐하면 향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핵심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받아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이 일대는 상권도 굉장히 좋고 또 위에 보면 디지털시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직주 근접에 임차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합정동에 들어가는 자금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냐 하면요. 현재 여기에는 다세대 빌라죠. 다세대가 약 한 2억 선, 2억 선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고 앞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면 시세 상승을 누릴 수는 있으실 건데요.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여유자금 4억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어디 투자를 해놓고 싶은데 어디를 투자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내가 한 주택은 제대로 갖고 있고 그 나머지 그 이외에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고민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자제분이 있으시다면 자제분 명의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증여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공시가가 보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플러스 한 채를 또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종부세가 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이제 바뀌는 대통령 당선인께서 종부세 부분을 이제 건드려서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셨지만 일단 당장 우리가 느끼기에는 올해 또 종부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 아닌가라는 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취득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주택 가격이 지금 2021년에 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확 올라주면 괜찮겠지만 좀 앞으로 또 횡보를 한다 이래 되면 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좀 거북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우리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재개발 쪽을 보겠어요. 그래서 재개발 쪽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정동을 얘기하셨겠지만 그 합정동이 그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 걸리는 시간 동안 내 것만 안 오르고 있어 이렇게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조금 더 높은 지역을 확률이 높은 지역을 말씀을 드린다면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신속통합기획 있죠. 신속통합 기획에 102곳이 신청을 했고 자치구에서 59곳을 또 추천을 했고 거기다가 21개소만 후보지로 선정이 됐지만 여기에 이제 탈락했는 부분들 있죠. 요게 38개소입니다. 요 38개소를 서울시에 군데군데 다 박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다가. 그러면 거기가 어디인지 최소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검색을 쭉 해보시고 그 중에서도 또 각각의 요즘 어플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세대 투자할 수 있는 다세대가 그 구역계에 포함이 됐는지 찾아보시면 이 구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구역 내에 있는 거를 보셔야 되지 또 없는 댓글을 구역에 포함 안 된 걸 옆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시고 싸네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구역을 먼저 찾아보시고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껏 이렇게 쭉 찾아봤지만 4억이면 투자하기에 적당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서울시에 들어가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려면 들어가는 자금들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5억이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5억 아래에 4억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제가 만약에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님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요 신속통합기획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지역을 한번 검색을 해보고 물건을 찾아보고 그리고 인장을 돌아보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합정동을 지금 현재 4억을 가지고 합정동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게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고민 사연을 상당히 잘 보내주셨는데요. 저한테 딱 왔는 게 굉장히 최적의 사람한테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반드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사항을 꼭 이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 내가 못 찾겠다. 아, 나 이것도 저것도 못 하겠어. 원래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의 상황에 꼭 맞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 합정동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4억의 자금을 합정동보다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은 곳에 투자해 볼 수도 있다라는 조언으로 신속 통합기획 탈락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그 탈락 지역 중에서도 1억이 아닌 이번엔 4억으로 투자할 만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가 맞나 전문가의 검증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무료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자, 금요일 마지막 시간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 관련 노하우를 키워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법, 이 도정법이라고 일컫는 그 법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있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내가 살던 집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필요합니다. 이 집을 우리가 대체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주택과 관련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과 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도정법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따져볼 텐데요. 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체주택 관련해는 이 비과세잖아요. 이 비과세 세금입니다. 세금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정비법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소득세법에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강의이긴 하지만 도정법과 연관된 소득세법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은 언젠가는 허물어 가지고 다시 신축 아파트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허물어 가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살아야 되겠죠. 요 다른 데서 사는 동안 내가 원래는 이 집에 쭉 계속 살면 되는데 못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대체주택은 당연히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한 주택의 소유자였고 1주택자였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대체주택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라고 해서 대체주택에 관련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156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명을 듣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찾으셔가지고 126조의 2를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오늘 내용이 대체주택만 하고 끝이 날지 아니면 1주택과 1입주권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대체주택까지는 완료를 하고 마치고 정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는 1주택과 1입주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5항을 보시면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죠. 그 세대가 그 주택이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단 말이죠. 그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주택은 아래의 요건들을 다 갖추면 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뭐 154조의 제1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비과세 혜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각 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 각 호를 살펴보면 1번이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업 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을 해버리면 그거는 대체주택으로 안 본다 이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한 주택을 재개발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다른 데 또 주택이 있다 그러면 뭐 대체주택 할 거 없이 그냥 다른 주택에 이 집 지금 재개발 주택 허물게 되면 다른 주택 가서 살면 되니까 이건 대체주택으로 안 보고 기본적으로 2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상당히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반드시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그 기존 종전주택이 신축으로 되는 거죠. 신축되고 준공이 나면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야 된다. 여기에 뭐 예외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원이 이사를 가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건이
이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혹은 완성된 이후에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쭉 나와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한번 딱 했습니다. 요 5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택이 만약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신 분이 있다면 이게 진짜 대체주택이 됐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 조건인데요. 사업 시행할 당시에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 그 구역 안에서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그 주택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 인가할 당시에. 자,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할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전,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은 입주권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입주권이 되기 전에 사업 시행 인가할 이후에서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그 전까지 대체주택을 무조건 취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체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속 거주가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주를 하되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잠깐 나왔다가 다른 데 살다가 또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통합해서 통산해가지고 1년을 거주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날로부터 신축 아파트 준공하고 2년대 그 기간까지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대체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준공되고 나서 2년이 지나버리면 그 이후에 파는 거는 비과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되고 나서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또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해야 된다. 이사해서 이때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1년 이상 거주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살펴보시면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호에서 1년 이상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축 아파트에서는 들어가시면 2년 이내에 들어가셔가지고 1년 이상 계속 쭉 달아서 통산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깨끗하게 정리해놨는 건데요. 이것만 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사업 시행 인가할 때 이때 반드시 고주택의 그 지역에 1주택자여야 되고 그분이 이제 이 주택이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났으면 그때 대체주택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주택 알아보셔야 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까지 요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시간이 흐르겠죠. 시간이 흘러서 이주 철거 착공이 들어갈 거고 새 아파트가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한 1년 정도는 거주를 하셔야 된다. 계속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는 통산을 합쳐가지고 1년만 거주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체주택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이 되겠죠. 준공이 되고 나서 또 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준공 후 2년 이내에 여기 살고 계신 대체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통산에서 1년만 거주하면 되지만 대체주택에서는 자, 준공난 새 아파트에서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와 동시에 요 종전주택 있죠. 살고 있던 요 종전주택에서는 2년 이내에 매도해야 된다. 반드시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거 딱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주택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일반과세 아니면 중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요거는 대체주택을 활용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 착공 이제 한 4, 5년이 지나죠. 그리고 뭐 사업 시행인가일부터 준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주택들도 다 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 재빠르게 대체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셔가지고 한 1년만 거주하시면 되니까 거주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쭉 보유를 하시란 말입니다. 보유를 하시고 준공 나고 2년까지도 있으니까 이게 뭐 한 1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다 이 상승분을 다 채우고 매도를 하시면 이거는 온전히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비과세가 12억까지죠. 그래서 12억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꼭 대체주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뒤에 더 Q&A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비과세라는 말이 이 재테크의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대체주택을 통해서도 그냥 임대로 거주하는 것보다는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조금 더 시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부자 되는 방법 일러드렸으니까요. 내가 지금 이 산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나는 언제 좀 대체주택을 매수해야 하는지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전국에 좀 태풍 같은 바람이 많이 부는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비 피해 없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